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2월 19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구매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요즘 이제 강타의 UCC 경마방송의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야말로 UCC 방송에서의 적중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난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강타는 생각보다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사실 UCC 경마방송의 적중률이 높다면 당연히 강타의 적중률도 상당히 높아져야 되는 게 바람직한 순리인데, 초벌 예상이잖아요. 저희가 그 UCC 방송을 찍는 거는 혼자 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이제 초벌 예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 명이 하는 친구들은 한 마리 정도만 이렇게 정확하게 공부를 해갖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무래도 힘들죠. 힘들고 혼자 40분 정도 떠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뭐 강타는 지난주에도 한 13개의 경주를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지금 이제 적중력이 쭉 나오고 있죠. 적중력이 쭉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타의 그 초벌 예상에 비해서 현장 적중이 떨어지는 것이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뭐 서두를 생각은 없습니다. 서두를 생각은 없고 잘 할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공짜로 하는 이 UCC 경마방송이긴 합니다만, 여기서의 적중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뭐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고, 여러분들도 강타의 그 UCC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더욱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일단 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그냥 이렇게 UCC 경마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도 조회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2016년도 초반 이런 좋은 적중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적중력이 쭉 나가고 있는데요. 강타가 뭐 지난주에 단통 적중도 꽤 있었고 승부처 적중도 나와 있었듯이 적중은 그런 대로 했는데, 생각만큼은 그렇게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좋은 뭐라 그럴까, 그 실전에서의 적중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더욱더 나은 적중을 위해 매진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 그렇다고 이제 서두를 생각은 없습니다. 동절기 영마이고 하니까 차분하게 기본 베이스를 깔고서 제 페이스를 한번 유지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피치는 아무래도 이제 곧 3월달이 되고 이렇게 봄철 경마가 이제 되니까 그때 굉장히 잘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곧 절정기의 기량으로 한번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 제주경마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근간 부산경마도 그렇고 제주경마도 그렇듯이 뭐 상당히 배당이 터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복병만은 제가 잘 잡아내요. 터지는 경마는 터지는 말들은 잘 잡아내는데, 의외로 그 조합을 잘 못해가지고 맨날 바닥에서 메이드가 되던가, 아니면 충마를 잘못 잡아서 틀리던가, 아니면 또 하여튼 이상하게 좀 고배당 적중이 조금 반박자 정도 어긋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주는 그런 현상이 제발 없고 제대로 된 적중이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제 경마방송만 들으더라도 여러분들은 대승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부산 제주 경마 역시도 중배당과 안정적인 흐름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배당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이팅을 외치며 부산제 1경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강타의 UCC 경마방송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 1경주입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금 성장망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일단은 신마 중에서는 7번 VDB가 제일 좋아요. 장기 휴양마하고 경주를 치렀던 경우도 있고, 또 일반 마필들과 치렀던 경주도 있었는데, 일반 마필들과 치르는 경주 속에서 상당히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안정으로만 놓고 본다면 저는 이 7번 VDB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마체는 그다지 크지가 않는데 매니페의 자마로서 450kg가 안되는 435kg대에 제 주행검사를 받았던 마필인데 8천만원짜리 비교적 고가의 마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잠재력은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일단 7번 VDB는 신마 중에서는 제일 세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장마 중에서는 당연히 10번 스바딜판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주행검사 때는 별 볼 일 없는 능력을 보여줬지만 데뷔 전치 선행을 나서서 종반 탄력 부족을 보여줬고, 지난번 이전체를 맞이해서는 종반 모두 선취능력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던 터라 10번 스바딜파니를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0번 스바딜파니는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어쨌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 UCC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1경주는 스바딜파니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신마 중에서는 7번 VDB 이게 아마 대끼리 팔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또 좋으냐, 요게 관건인데,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3번 동방불패도 좋습니다. 자,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선취인정 모두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며 상당히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3번 동방불패도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절대적으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그나마도 배당권 전력이라면 훈련 상태로 보면 6번 돌아온 강자가 좋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1번은 스마트벨러라는 마필이 오히려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1번 스마트벨러 정도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터지는 거를 터뜨려 달라고 그러는 건 그거는 아니죠. 터지는 경주에서 또 이변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주에서 배당만을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아니 안 터지는데 뭐 구멍수 늘려가지고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뭐가 좋으니까 또 되고 훈련이 좋으니까 되고 이러면은 구멍수가 할아버지 구멍수가 돼버려요. 남들 다 단방 때리고 있는 시대에 혼자서 복조 때리고 무슨 승식하려고 한다고 뭐하고 세방 이내를 넘어가면 근간 경마에서 세방 이내가 이상이 돼버리면 그건 경마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거 전문가의 마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즐기는 마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문가는 틀리든 맞든 간에 세방 이내에서 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100배 이상을 노릴 때 100배 이상이나 50배 이상을 노릴 때 보병축을 놓고 4방 때리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경마가 아닌 이상은 뭐 3방 이내가 가장 맞고 때리고 맞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스타일이 아니냐,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1경주에 이어서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금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일단 레이스 자체는 2번 가락여왕이 레이스 자체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크게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력은 아니고 정말 지구력도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믿음을 갖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2번 마가 안 되는 마필은 아니에요. 안 되는 마필은 아니니까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은 2번 마를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이 입상이 가능하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12번 노드셀이라는 마필입니다. 아, 요 마필은 이제 8월 달에, 작년도 이제 8월 달에, 데뷔를 하고, 또 장기 휴양을 한 뒤에, 올 1월 달에 경주를 치렀는데, 공백기를 극복하고 바로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근데 주행검사 때는 초반 순발력이 괜찮더니만 지난번 이제 실전에 들어가니까 초반 순발력보다 종반 추입력의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마필은 앞뒷방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행검사도 실전의 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행검사 재검 때는 선행력이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 실전 때는 추입력이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재검과 지난번 경주 때 앞뒷방을 다 보여줬어. 그럼 이번 경주에서도 사실상 경주력의 상승을 하는 건 당연지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2번 노드셀이 공백은 갖고 있지만 성장반으로서 이제 2전을 치료받으니까요. 성장반으로서의 패턴은 굉장히 좋다. 이게 성장 패턴 자체로는 12번 노드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주력의 상승을 또 한 번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신마 중에서는 10번 한금겁탑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 좋아요. 장기 휴양마와 같이 출전을 해 초반 양호한 선행력을 보이며 선두권 경합 선두를 나선 뒤 종반 채찍 없이 가볍게 밀다 또 강하게 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탄력은 상당히 양호했다. 전반적으로 걸음은 좋다. 자, 그래서 10번 한금거탑의 신마이지만 걸음 자체는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또 입상이 가능하냐. 이게 관건인데 7번이 댄서라는 신마가 있어요. 댄서라는 신마가 있는데 이 마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1차는 양호한 선행력을 보이며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 가만히 잡고 통과를 했고 2차 주행 연습 시에는 늑발을 합니다. 늑발을 하고 이제 종반 채찍을 대고 추진하자 탄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7번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배당이 터진다면 3번이 프라이드 퀸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6주 구영준 마방에서 동반 2두를 출전시키고 있는데, 요 마필도 이제 마체가 작아요. 그러니까 마체가 작아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체중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서,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후차권에서 10번 한금거탑, 그 다음에 이제 이 7번 댄서, 2번이 가랑여왕, 이런 정도의 후차 가능성이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삼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적중을 하고 가야 되는 강타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대가리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10번 백두 영웅이란 마필입니다. 실질적으로 주행검사를 요 마필도 이제 2번에 걸쳐 통과를 했는데, 주행 연습까지 했죠. 주행 연습까지 했는데 이제 통과를 했는데, 마필 자체의 데뷔전 때 모습은 강한 편성을 만나서도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선취인여보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이 백두 영웅이란 마필은 아주 빠른 선행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종반 탄력도 괜찮고 전반적인 모양새도 굉장히 좋은 마필이다. 그래서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10번 백두 영웅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는 후착이에요. 후착인데요. 후착은 의외로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고, 자, 이번 경기를 대비해서 훈련 시 상태가 굉장히 좋았던 마필들이 다수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 3세 미승리마 경기로서 이번 편성에선 후착권에서의 배당 가능성을 놓고 하면서 중배당 단통을 노려보고 싶은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그 중심엔 10번 백두 영웅을 놓고 때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교 좋은 말도 있고요. 패턴이 좋아서 이번에 무조건 더 뛸 말도 있고요. 또 숨겨진 능력만도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이번 경시 이제 선전을 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경주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 강타의 자랑 제주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역시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입상 가능성의 우열이 드러나는 경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1번 약속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급하강을 하긴 했지만, 당시에 이제 급하강은 아무래도 이제 1200에 도전을 하면서 급하강대 전력을 보여줬고, 그 이전에 두 번의 경주는 아주 바닥 추입이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며 나는 아주 상당한 추입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사실 1200이라면 좀 불안할 수도 있지만 거리가 1000m로 내려온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일본 약속은 이번 편성에서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배팅골에는 한번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이번 경주에서 한번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이 7번 스탠다드라는 마필입니다. 체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선행을 갈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간다면 베스트의 경주력을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 선행을 못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은 불안한 수도 있는 여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은 안쪽 게이트의 4번 사라여지와 6번 비너스라는 마필이 선두권을 모색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7번 스탠다드를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게 맞다. 물론 선행을 못 가기 때문에 선입전개에 대한 가능성을 봤을 때 지난번에 이제 선두권을 강탈당하자 종반 뚝심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7번 스탠다드가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은 일단 가자는 가되 요 놈을 축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축으로 가져갈 수 있는 놈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요번 경주에서 한번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과연 어떤 마필들을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 저는 8번 인류병산도 굉장히 좋게 봐요. 이 8번 인류병산도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특히나 지난번 1000m에 첫 도전을 하면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요번에도 한 번 더 경주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 8번 인류명산도 이 편성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지금 배당판이 열리면요, 아마 6번 비너스도 강하게 팔릴 거고요, 7번 스탠다드도 팔릴 거고요, 4번 사라여제도 팔릴 거고 1번 약속도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놓고 때리고 싶은 마필은 8번 인류명산이라는 마필을 한번 놓고 때리고 보고 싶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8번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번을 놓고 후차권으로서 1번 약속, 4번 사라여지, 6번 비너스, 7번 스탠다드, 이런 마필 다 되는 마필인데 현장에서 참고를 하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축은 얘네 그냥 전개가 용이한 이 8번 인류명산을 놓고 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충만 선정이 관건인 제주교차 1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4번이 부산제 4경주입니다. 나름 강력한 충마의 후착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바로 4번 한남 누키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송경윤이가 돌아왔는데,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자그마한 사고가 있는데 마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제 김정웅이하고 박성강이가 정지를 먹었고, 또 이희천이라든지 이런 애들 이제 벌금을 맞았는데 조그만 사고가 있었어요. 부산 경마에, 부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타 사건이라고 그래요. 구타 사건. 그러니까 후배들을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때리는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도 요즘 체벌을 못하게 돼 있잖아. 체벌을 했다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징계 먹고 좀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 왜 기수들이 이제 징계를 먹었는지 그 정도는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큰 건 아니니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강타도 뭐 그 정도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일단은 4번이 한단 놓기가 좋고요. 일부 무적시라도 데뷔 후 2번의 경기에서 순차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고요. 또 5번 포마이 드림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4번 한단 놓기가 이번에도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두 마필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5번 포마이 드림 쪽에 조금 더 메리트를 두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이번에는 뭔가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고,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3번이 라이징 프리스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런 마필들이 의외로 이변 연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2번이 3번 라이징 프리스나 요게 이제 2번 청와대 장군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런 마필들이 의외로 이제 배당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1번마가 강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1번마보다는 5번마 쪽에 조금 더 메리트를 두고 싶은 그런 편성이고 4번 한담 느끼로 놓고 때리는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2경주는 사실상 이제 전력차는 미세하지만 어느 정도 충박감의 마필은 뻗팅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바로 그 충박감의 마필은 9번 가문의 전설이란 마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선행을 갖고 그 이전 경주 시에는 선입 후에 선두권 강타를 하고 막판까지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전의 경주에서도 나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이 선입도 된다고 봐요. 선행이나 무조건 선행만은 아니고 선입도 되는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9번 가문의 전설이 금강연시 금강 2번의 경기에서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듯이 능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 9번 가문의 전설은 이번에도 아주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또 입상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1번 당대인류가 굉장히 강하게 팔릴 것 같아요. 1번 당대인류가 굉장히 강하게 팔릴 것 같은데 의외로 엉뚱한 마필들이 입상을 하면서 약간의 배당의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라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한 경주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강타가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3번 산도롱이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강타 보는 견지에서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1번 산도롱이라는 마필은 이 편성에서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 4번이 개선문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4번이 개선문도 나쁘지 않아요. 4번이 개선문도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 중에 한 마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7번보다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8번이 빛의 장군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마필 빛의 장군이 이런 마필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유형의 마필들 현재로서는 9번 가문의 전설에 3번 산드론과 4번 개선문 이런 마필들에게 조금 더 메리트를 갖고 있다. 1번 당대인류가 좀 팔리겠지만 당대인류보다는 3번 산드론과 4번 개선문 쪽에 메리트를 더 보자.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5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주교차 4경주는 UCC 메인 승부처고요. 다음 이제 부산 6경주가 오늘 강타의 준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교차 6경주도 오늘 또 강타의 또 준메인 승부처예요. 부산 7경주가 또 하이라이트 승부처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5개의 스트레이트 승부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실질적인 오늘 부산 경마의 가장 핵심적인 승부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반부보다는 중후반부 특히나 중반부 쪽에서 아주 맹렬한 한번 작전으로 임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산 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번 경주는 약간의 배당의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말이 가장 강하게 팔릴까요? 요게 이제 1차적인 숙제입니다. 1차적인 숙제인데
조교로만 놓고 보면은 13번 노켓 브레이드, 일본 새로운 스텔스 이런 마필들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본 새로운 스텔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행을 갈 수가 있고 또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데뷔전에서는 1000m 경주에서는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종반 탄력의 우수함을 보여줬는데, 지난번 이전제를 맞이해서는 전혀 능력 발휘를 못하면서 거리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종반 탄력이 급격히 하강을 하면서 아쉬운 면을 보여줬는데, 일본 새로운 스텔스가 과연 성공을 할지, 아니면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13번 이 노켓 브레이드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데뷔전 시 선취인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1200에 출전을 해서 바로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승군전을 맞이해서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외곽 게이트에서. 그렇다면 이제 선행은 누가 가느냐? 일본 새로운 스텔스가 가는데, 1번이 성공을 할지 아니면 13번이 노켓 브레이드가 입상에 성공을 할지 여부가 관건인데, 지금으로서는 두 마필의 능력을 거의 동격 수준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저는 일본 새로운 스텔스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물론 13번 이 노켓 브레이드가 워낙에 이제 훈련 상태가 좋았고 잠재력도 상당히 우수하고, 더군다나 이제 19점 하방의 마필이니까 강력한 의지를 발동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글쎄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일단 선행은 제가 보기엔 1번이 나간다고 본다면 1번은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번만은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현장 승부처는 의외로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고, 또 될 수 있는 마필들도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새로운 스텔스든 외곽 게이트의 13번 노켓 브레이드든 요런 마필들이 다 되는 마필들이긴 한데, 의외로 강타가 충만을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은 복병만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데, 그 복병마가 이번 경기를 대비해서 상태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마필을 아예 아주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5경주는 한번 배당 노림수 경주로서 한번 강력하게 때려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지만 의외로 멋진 배당 연출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 승부처는 한번 중배당 단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인데, 충만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경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11번 번개 왕자가 제일 센 말처럼 보이는데, 야, 지난번 경주 때 모습을 보니까 패턴이 완전히 깨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우승은 차지하긴 했지만 능력 자체로만 놓고 보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인 마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번 마가 외관상의 모습은 가장 센 말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경주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3번 초롱성이라는 마필을 추천드릴게요. 11번 번개 왕자가 팔려도 이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3번 초롱성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강타가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4착으로 왔죠? 자, 이번에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3착과 4착을 차지했지만, 그로 인해서 이번에 힘의 비축을 만땅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재충전은 끝났다. 자, 이번엔 땡긴다. 뭐를? 능력을 땡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에서 3번 천왕성이 이번엔 다코스로 강력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 메인 승부처 기대해 주시오. 제대로 된 준비해다오. 빵! 하고 맞춰드리겠습니다. 제가 주특기가 뭐예요? 한번 맞히기 시작하면은 아주 그냥 대가리가 지진날 정도로 한번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 걸리면은 그냥 대박 나는 거예요. 뭐 승부추를 안에 3개, 4개씩 맞히고 막 중배당, 고배당으로 다 때려가지고 와 완전히 뭐 곧 그냥 빌딩을 질 것 같은데 딱 그 다음날 또 완전히 또 때려 죽여버리네. 뭐 어느 경우가 이렇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팬들이 너무 잘하니까 적중력을 보니까 딱 얘 신인가 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또 잘 안 맞으니까 얘 양아치인가 봐. 이렇게 또 변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게 참 이상하네. 왜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하는지. 그냥 어찌됐든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현실이 그런데 뭐 제가 뻥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잘하겠죠. 자, 부산 6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준배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과연 어떤 마필들을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8번이요. 플리트코 레드로도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주기는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외곽 게이트에 또 14번이 스위트 명운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거는 또 승부 의지는 굉장히 강하게 걸려 있습니다. 강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에요.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고 특히나 이제 추임력 측면에서의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14번은 재밌어요. 14번은 상당히 재밌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마필들을 놓고 때려야 되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이번에 일단 14번은 가져갈 생각인데 대가리는 아니에요. 대가리는 강타가 노리는 대가리는 따로 있습니다. 이편성에서 대가리는 따로 있는데 그 마필이 이번에 한번 뭔가를 보여줄 것 같아요. 데뷔전 때 전혀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근간이 경주 때 뭐 별 볼 일 없는 능력을 보여주긴 했는데 요번에 이 완전히 걸음의 신장세를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날라가 버리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니까 요런 마필들이 의외로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배당 연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경주에서 저는 사실 보이는 인기마보다는 숨어있는 복병마 내지는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은 마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때려보겠다. 일단 14번 스위트 명호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배당 승부를 던지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멋진 적중으로 한번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회차 6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빠바바바바바바바밤. 야, 지난번 경주 때 가장 놀랬던 마필은 바로 2번 포스입니다. 야, 이렇게 센 말이었나? 아니, 이런 말이 왜 여태까지 안 가고 있었지? 야, 정말 세네? 이거를 한번 느꼈던 마필이에요. 굉장히 세구나. 야, 근데 과연 이렇게 셌던 말이냐? 이렇게까지도 한번 생각이 들 정도니까. 이번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완전히 벙쳤습니다. 한마디로. 야, 이렇게 센 말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번에도 덜덜하게 봤거든요. 이번에도 또 팔리네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번 경주가 1610m로 출전을 하고 있는데, 1610m에 대한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들보다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더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 간의 일전으로서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이변은 뭐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드는 경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강타가 이제 이번 교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바로 5번이 소사거리란 마필입니다. 금강경주시 지난번에만 3차고 났지 사실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마필들은 1400에 대한 거리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나마도 또 1610m의 거리 경험도 갖고 있는 마필들도 있는데 유독 5번은 소사거리만 1200에서 1400도 거치지 않고 바로 1610m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 적응력 측면에서 상당히 불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 소사거리를 강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하지 않아요. 이번 경주시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이 누구야? 2번 포스하고 4번 일대천하거든. 근데 2번 포스나 4번 일대천하가 선두권을 모색을 하는데 이런 마필들을 안 보는 거예요. 저는. 왜? 2번 제가 초장에 뭐라 그랬어요? 2번 포스가 이렇게 센 발이었나? 야 지난번 경주 때 입상을 하고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럼 그 이전까지 뭐 했냐 이거지. 그러면 사실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지금 근간 두 번의 경주가 무리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급하강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선두권이 붕괴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선두권이 붕괴가 되면서 종반 뚝심 측면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있는 마필들이 거리 경험이 약간 전무한 마필들이나 미흡한 마필들이 포진한 경주에서 종반 뚝심형 마필이 우수한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면 이번 편성에서 추임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은 바로 5번 소사거리이기 때문에 1610m에 대한 거리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자 5번 소사거리는 강하게 읽어주고 싶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 준비해둔 것처럼 놓고 때리는 마필 바로 5번 소사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준비해둔 것처럼 5번 소사거리를 왜 추천을 드렸고 2번 포스 같은 마필들은 안 본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던 제주 준비해둔 것처였습니다. 제 얘기를 드리면 뭐 어느 정도 누굴 보고 누굴 세게 보고 또 편성 자체가 어떤 흐름이다 이런 걸 다 얘기를 드리니까 이번 경주에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뭐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도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의외로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경주라들은 과언이 아닌데 일단 8번 미스틱파크입니다. 김호수 기술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기술은 아닌데 군대 가기 전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초창기 때 좀 타는 것 같더니 때가 묻고 왔는지 비리비리해요. 군대 가기 전에는 그나마도 좀 탔고 남 의식하지 않고 좀 미는 모습이 보여줬거든. 완전히 이제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족밥이 돼서 왔습니다. 군대를 갔다 왔으면 좀 아주 제대로 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족밥이 돼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패기가 전혀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 김호수 기수가 이런 방송을 들어야 돼. 아니 저 아저씨가 나를 뭘 한다고 씨야 뭐 족밥이네 만에 기분 나쁘게 아니 저 진짜 족밥이네 씨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아. 그런데 아니 밥을 밥이라고 그래야지. 아니 그 지가 군대 가기 전에 말을 어떻게 타냐고. 잘 탔어요. 잘 탔는데 지금 어떻게 타냐고. 밥처럼 타잖아. 뭐 이게 가는 거 대표적인 부산경마 두 밥이 있어. 김호수와 문중원. 요즘은 또 그 김동현이 아까 밥 쪽으로 가대. 그러니까 그렇게 타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선수의 생명은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짓을 타는데 어찌됐든 전 싫어하는 기수인데 한번 미스터 페커 어떻게 타는지 한번 보겠어요. 열심히 타주기를 기대하는데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뭐 워낙에 능력은 대가리니까 일단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8경주입니다. 여기서 이제 풀어드리는 경주죠. 풀어드리는 경주인데, 일단 전개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은 1번 연승질주와 8번 끝판대장이란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편성에서 능력 하나만 놓고 보면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준 1번이 연승질주가 가장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지난번의 선행력은 아니고 이번 경주시 이제 선행력의 급상승을 끌어내었을 때 과연 종반 탄력이 어느 정도 하강을 할지 여부가 관건인데,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예전에 이제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일단 능력 사이즈만 놓고 보면 1번이 연승질주는 이 편성에서 그래도 대가리를 인정을 하는 게 어쩌다 정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마필이죠. 자, 여기에 이제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은 2번이 파워풀 포스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양형남이도 곧잘 탔어요. 양형남이가 이제 초창기 때인데 한계 돌파가 이제 17초 마방에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이명희 마주에 한계 돌파가 있을 때 양형남이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탔을 때 반짝 한번 빛을 낸 적이 있어. 갔다 오더니 19조에 몇 번 매달리더니만 이제 어떻게 됐어요? 거의 밥 쪽으로 갔지 뭐. 뭐 있겠어 인생이 그냥 밥으로 가는 거야. 나는 밥이다. 무슨 밥이냐? 족밥이다.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좀 타야 되는데 그냥 뭐가 있나 봐. 솔직히 제가 모르는 기수들 세계에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가 있기는 있어. 그래서 조금은 그래요. 일단은 안 되는 말들을 이제 가감하게 자르고 갑니다. 안 되는 말들을 이제 가감하게 자르고 가는데, 일단 이 8, 9태는 3마리는 안 되는 거잖아. 8, 9태 3마리는 일단 무슨 이유이든 안 되는 거야. 가감하게 잘라버리고, 7번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면 돼요. 6번도 안 되고, 잘라버리고. 그거 이제 1 놓고 2, 3, 4, 5 중에서 골라야 돼. 2, 3, 4, 5에서 골라 어느 걸 고를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앞뒷방을 다 갖고 있는 놈은 아무래도 이제 4번 월드킨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2를 대가리로 보면 여기선 아무래도 이제 4번과 5번이 등짝으로 보나 마방으로 보나 승부 의지로 보나 얘네들이 센 건 뻔하잖아. 그러니까 1 놓고 4, 5를 때리든지 여기서 이제 배당이 터지는 경우는 4번이나 5번이 2번, 3번을 메이드 시키는 방법이 1번이 빠지면서 그렇게 이제 배당이 터지는 그림인데 1번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1 놓고 4, 5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경기는 조교 좋다고 동네방네 소문난 5번 메인스테이가 올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선행력은 소폭 하강을 하는데 이제 추임력 자체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자, 어쨌든 현재 갖고 있는 추임력 측면에서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는 가운데 선두권은 1번 고속질주, 8번 마알파, 7번 천지거탑 요 세 마필 간의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이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종반 뚝심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주는 5번 메인스테이가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것은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후착만 찾으면 되는 경주인데 후착으로서 될 수 있는 마필 1번은 안 되는 말입니다. 자, 2번 신천여망은 되긴 되는데 뭔가 좀 2%가 부족한 것 같아. 얘가 이제 대끼리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이게 문제인데 대끼리 팔리면 안 보고 싶고 대끼리 안 팔린다면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2번은 능력은 되는 거예요. 능력은 되는 거니까 가자는 가고 6번도 계속적으로 이제 하강을 하고 있고, 왠지 모르게 그거잖아. 그게. 그게 걸려있잖아. 연대가 걸려있으니까 그것도 잘라버려요. 7번 천지거탑이 복병이네요. 선입도 되는데 선행도 갈 수가 있고, 또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된 경주를 보여줬고,
소폭 지난번에 조정 거친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일단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략이면 분명하다. 자, 여기서 또 어떤 마필들이 되느냐 여부가 한 건인데, 만에 하나 나는 배당에 미치고 배당에 살고 배당이 없으면 나는 죽어버리겠다, 나는 오로지 배당이다, 이러시는 분이 있으면 13번 영광의 레이스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거 좋아요. 이거 아주 99 터뜨릴 것 같아요. 이거에 99 터뜨릴 것 같아요. 13번 영광의 레이스,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광의 레이스 빰빠라밤. 자, 부산의 10경적으로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자, 요 경주는요, 어떤 마필을 노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한번 진짜 한번 오부지게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있습니다. 요번에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한번 해보고 싶은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을 추천드리면 안 되고, 왜냐, 강타의 비장의 무기거든요. 요 마필이 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상황이 나버려요. 이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강타님 진짜 고맙습니다. 강타님밖에 없어요. 난 강타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를 한번 들을 수가 있어. 또 못 맞히면 또 네가 사람이냐, 그렇게 하고도 예상가를 하는 거 보면 신기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6번 원더풀 투데이입니다. 4번 샘퍼파이,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릴 거 아니에요? 당연히 팔리겠지.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딨어. 삼척동장 어저께 경마장에 왔던 사람도 6번 4번이 팔린다는 건 다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리라고 승부처 레인했다고, 그다음에 그건 제가 못 맞춰서 때려 죽이는 한이 있고 요걸 바가지를 먹어서 오래 사는 한이 있어도 그런 짓거리는 안 합니다. 제가 틀릴 때 틀리더라도 그런 핫바지 짓거리는 안 한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승부처를 하게 된 이유는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있어요.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이 이번에 한번 올 거냐, 요거에 대한 아주 기대치를 굉장히 갖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 패턴도 굉장히 좋고 훈련 상태도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한번 노려보고 싶다. 어차피 이번 편성은요, 인기를 모을 수 있는 1번 새로운 법칙이나 4번 샘퍼파이나 6번 원더풀 투데이가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 간에 경합이 펼쳐지면 앞선이 쌍그러지면서 뭐가 오겠냐 이거지. 그러면 그냥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그냥 배낭이 빠바박 터지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요. 자, 그래서 6번 원더풀 투데이는 일단 배팅권에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11경기 오로강타의 부산경마 끝장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장 승부처입니다. 요 경주는 기본적으로 12번 페르디도 포모로이가 강력하게 팔리는 경주입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 선행으로 1승을 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이번에 승군전을 맞이하고 있는 마필인데, 일단 이번 경주에서 기준을 잡아야 될 게 뭐냐면 12번 페르디도 포모로이가 선행마냐 이거지. 선행은 이번에 때려주기도 못 가. 6번 정상대합이 있고 12번 배달이 대부가 있고, 빠른 말들이 많거든. 더군다나 5번 미스터 와이드 있고 1번 다크스터 나이트도 빨라. 그냥 때려주기도 못 간다고. 선행은 못 가는데, 그 못 가는 선행력을 선입으로라든지 추입으로 올 수가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12번 페르디도 포모로이는 그거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면은 되는 말이에요. 되는 말인데 그거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느냐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경주라는 점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이 10번 폭풍체각이라는 마필인데, 이게 좋아요. 이게 가끔가다 한 발을 쓰는 말인데 요번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번 폭풍체각을 오히려 추천을 드리고 싶은 끝장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부산 제주경마 경마방송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안정적인 쪽은 안정이 있고요, 또 매경주 보병마들이 있는 경주는 또 보병마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쉽지는 않습니다. 절대 저배당은 없어요. 중배당이라든지 고배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배당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대길 없이 뭐 한 8배, 7배, 6배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배당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